지도 네비랜드 칼데콧 안어상 유리 슐레비츠 그린글 김영선 웃김 옮김. 웅김 내가 만난 꿈의 지도. 아버지를 기억하며. 전쟁이 온 나라를 덮쳤어요. 여기저기서 건물들이 무너졌지요.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피난을 떠났어요. 우리는 동쪽으로 멀리 도망쳐 다른 나라로 갔어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또 너무 추운 곳이었지요. 마을에는 진흙과 지푸라기와 낙타똥으로 지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땡볕이 내리쬐고 먼지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친 들판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지요. 우리 가족은 손바닥만한 방에서 살았어요. 그것도 낯선 부부와 함께요. 잠은 흙바닥에서 잤어요. 장난감도 없었고 책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먹을 것이 부족했지요. 어느 날 아빠가 빵을 사러 시장에 갔어요. 어둑어둑해지도록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와 나는 걱정도 되고 배도 고팠지요. 아빠는 깜깜해져서야 집에 왔어요. 옆구리에 둘둘만 기다란 종이를 끼고요. 내가 지도를 사왔어. 아빠가 자랑스러운 듯 외쳤어요. 빵은 어디 있어요? 엄마가 물었지요. 지도를 샀다니까. 아빠가 또 말했어요. 엄마와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그 돈으로는 손톱만한 빵밖에 못 사겠더라고. 그걸 먹어도 배고프긴 마찬가지일 거야. 엄마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없다. 대신 지도가 있다는구나. 나는 화가 났어요. 아빠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요. 나는 허기진 채로 잠을 자러 갔어요. 그런데 같이 사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푸짐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작가였어요. 글을 쓸 때는 아주 조용했지요. 그런데 세상에 뭘 씹는 소리는 어쩜 그렇게 큰지. 아저씨는 딱딱한 빵 쪼가리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요란스레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 빵이 내 입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요. 아저씨가 쩝쩝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나는 담요를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어요. 다음날 아빠는 지도를 벽에 걸었어요. 지도는 한쪽 벽을 다 덮을 정도로 컸어요. 칙칙하던 방이 알록달록한 색으로 환해졌지요. 나는 금세 지도에 홀딱 반했어요. 여기저기 낱낱이 살피며 몇 시간이고 지도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어쩌다 운 좋게 종이가 생기면 며칠이고 지도를 그렸어요. 지도에는 이상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나는 독특한 소리들이 좋아 음을 맞추며 말장난을 했어요. 후쿠오카, 다카오카, 옴스크, 후쿠야마, 나가야마, 톰스크, 오카자키, 미야자키, 핀스크, 펜실베니아, 트란실베니아, 민스크. 이 말이 무슨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느냐 몇 번이나 되뇌었지요. 그러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도 멀리 갈 수 있었어요. 나는 뜨거운 사막으로 갔어요. 시원한 바닷가도 달렸어요. 발가락 사이로 삐져나오는 모래 알갱이가 느껴졌어요. 눈 덮인 산도 올랐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핥고 지나갔지요. 신비로운 사원도 구경했어요.
벽에 새겨진 조각들이 춤을 추고 갖가지 색깔의 새들이 지붕 위에서 노래하는 곳이었지요. 과일나무가 가득한 숲도 거닐었어요. 파파야와 망고를 실컷 따 먹으면서요. 맑은 샘물도 들이켜고 야자수 그늘에서 쉬었어요. 나는 높다란 건물들이 빼곡한 도시로 갔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창문을 세다가 까무르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는 마법에 흘린 듯 몇 시간을 보냈어요. 배고픈 것도 힘든 것도 모두 잊은 채 말이에요. 나는 아빠를 용서했어요. 결국 아빠가 옳았으니까요. 북극으로 가는 기차. 한국 프레벨 주식회사. 글 그림 크리스 반 알스버그. 옮긴 신지식.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지요. 나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숨을 쉬면서 귀를 기울여 어떤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친구가 절대로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산타 할아버지 썰매어 딸랑거리는 방울소리였습니다. 이 세상에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 그 친구는 자신있게 말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밤늦게 나는 어떤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비록 산타 할아버지 썰매어 방울소리는 아니었지만 밖에서 들려온 그 소리는 쉬, 쉬,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끼 하는 쇠바퀴 소리였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집 앞에 기차가 멈춰 서 있지 않겠어요? 기차는 하얀 연기에 흠뻑 휘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 주위엔 눈송이가 하늘하늘 내리고 있었죠. 차장 아저씨가 기찻간 문 하나를 열고 서 있었어요. 아저씨는 조끼에서 커다란 주머니 시계를 꺼내더니 내 방 창문을 올려다 보았어요. 나는 신발을 신고 웃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살금살금 내려와 밖으로 나갔어요. 어서 타세요. 차장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나는 아저씨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 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는데요? 물론 북극이지요. 이 기차는 북극으로 간답니다. 차장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차장 아저씨는 손을 내밀어 나를 잡아당겨서 기차에 태워주었습니다. 기차는 이미 다른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잠옷 차림이었지요. 우리는 즐겁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눈처럼 하얀 잼이 들어있는 사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초콜릿 덩어리를 녹여놓은 것처럼 진하고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어요. 북극으로 달려가는 기차의 창밖으로 마을의 불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곧 아무 불빛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우리는 춥고 어두운 숲속을 달렸습니다. 조용하고 쓸쓸한 그 숲에는 굶주린 늑대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요란한 기차 소리에 놀란 흰 꼬리 토끼들은 후다닥 숨어버렸어요. 기차는 산을 높이 올라 마치 달에 닿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북극으로 가는 기차는 조금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탄 기차는 청량열차처럼 절벽과 언덕을 구르며 점점 더 빨리 달렸습니다. 높은 산들은 차차 언덕으로 변하더니 그 언덕들은 눈 덮인 하얀 벌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기차는 얼음 사막 같은 북극 빙산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은 꽁꽁 언 바다를 떠다니는 큰 배의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저깁니다.
저곳이 바로 북극입니다. 차장 아저씨가 알려주었습니다. 북극.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드는 공장으로 가득 차 있는 북극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요정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요정들은 도시 한가운데 모여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산타 할아버지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시는 곳이지요. 차장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럼 누가 그 첫 번째 선물을 받게 되나요? 우리는 소리 모아 물었습니다. 차장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 가운데서 한 명을 뽑을 거예요. 저기 좀 봐, 요정이다!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정말 창밖으로 수백 명의 요정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기차는 산타 할아버지의 요정들로 가득한 북극의 가운데로 점점 더 다가갔어요. 기차는 북극의 한가운데서 마침내 멈추고 차장 아저씨가 우리에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요정들이 커다란 원을 지어 몰려 서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가 서 있었어요. 썰매를 끄는 사슴들은 은방울을 딸랑거리며 껑충껑충 뛰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울 소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소리였어요. 원을 가르며 요정들이 흩어지고 그 사이로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요정들이 소리치며 기뻐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나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좋겠다 하며 산타 할아버지는 썰매로 뛰어 올랐어요. 차장 아저씨가 나를 올려 썰매에 태워 주었어요. 내가 산타 할아버지 무릎에 앉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넌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니? 네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줄 수 있단다. 산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가장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산타 할아버지의 커다란 자루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산타 할아버지 썰매에 달린 은방울이었으니까요. 내가 소원을 말하자 산타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나를 꼭 껴안고 요정에게 말했습니다. 은방울을 떼어오너라. 요정은 곧 은방울을 산타 할아버지에게 가져왔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일어서서 은방울을 높이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12시를 알리는 시계소리와 함께 요정들의 와! 기뻐하는 고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은방울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방울을 주머니 속에 잘 넣었지요. 차장 아저씨가 나를 썰매에서 내려 주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사슴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며 채찍을 높이 휘두르자 썰매는 앞으로 움직이더니 곧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어요.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는 우리 머리 위를 한 바퀴 빙 돌더니 춥고 어두운 북극의 하늘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차 안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이 은방울을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내 손에 닿은 것은 뚫린 구멍뿐이었답니다. 나는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그 은방울을 그만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자. 한 아이가 서둘러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차가 갑자기 흔들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으니까요. 은방울을 잃어버려서 나는 너무나 슬펐어요. 기차가 집 앞에 도착하자 나는 쓸쓸히 혼자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서서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었지요. 차장 아저씨가 움직이는 기차 위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소리쳐 물었어요. 차장 아저씨는 입가에 손을 모으며 다시 소리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차는 요란한 소리를 뒤로 남기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밝았어요. 나는 동생 사라와 함께 선물들을 열어보았어요.
선물들을 거의 다 풀었을 때 사라가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서 조그만 상자를 찾아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그 은방울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도 있었습니다. 내 썰매에서 방울을 찾았단다. 앞으로는 주머니에 뚫린 구멍을 잘 꿰매거라. 산타 할아버지가. 나는 은방울을 흔들어 보았지요. 그 방울 소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머, 저런 아까워라.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걸 보니 고장 났나 보구나. 아빠도 안타까워 하셨어요. 참 이상하죠? 조금 전 내가 방울을 흔들었을 때 아빠 엄마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셨나 봅니다. 옛날엔 내 친구들 거의 모두가 그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 친구들에게도 어느덧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 버렸어요. 내 동생 사라도 언제부터인지 그 아름다운 방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지요. 나는 어른이 되고 이제 늙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방울 소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 귀에 아름답게 울린답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들리듯이. 끝.